한덕수 국무총리가 황저우 아시아게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했어요. 전체는 30분이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은 언론사마다 보도하는 데마다 좀 다르지만 22분에서 한 26분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한 10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순차 통역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나면 상대방이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고 나면 또 내가 말하고 이게 그걸 통역까지 겸하면 실제로는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중국 측에서는요 먼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것은요 국가 권력의 어떤 서열의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방문도 그렇게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저는 해봅니다. 당연히 저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부산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것. 10분 사이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중국이 급하긴 급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총리도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요. 부산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겠죠. 그러면서 의례적인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짧은 만남 가운데 방한 문제까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는 중국이 진짜 급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를 또 만났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국가의 대표로 갔기 때문에 국가의 대표 자격 그렇게 만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관례대로 본다면 좀 파격적이에요. 파격적. 일반적으로 이게 국가 원수 대통령끼리 이렇게 만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행태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다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지 않고 있구나. 굉장히 이게 신중하게 보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 실제로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중국은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다급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걸 보세요. 2021년 대비 2022년에 75.7%가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289억 2천만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70억 2천만 달러입니다.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죠. 완전히 광폭으로 줄었습니다. 광폭으로. 이것은 말입니다. 중국은 외국 자본을
끌어와서 이게 경제를 더 부흥시킨다는 것, 이것은 중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어떤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 당연히 있겠죠.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국 정부가 돈 찍어서 내야 되거든요. 돈 찍어서 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돈 찍어서 잘못 내다가 최악에는 진짜 섬뜩한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지만 이게 돈을 자꾸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만 빠져나가느냐, 미국만 투자 안 하느냐? 아니에요. 한국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작년에 65억 9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충격적입니다. 12억 4천만 달러 투자에 거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89.2%가 빠졌고요. 2분기 기준으로는 53.3%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죠. 지금 이 정도라면 말입니다. 중국의 투자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 입장에서는요. 경기를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중국은 산업 생산부터 떨어졌거든요. 8월에는 좀 올라갔습니다. 4.5%로 돈을 많이 뿌렸으니까. 근데 돈을 많이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뿌릴 수는 없거든요. 지난 7월에 3.7%까지 떨어졌던 산업 생산 증가율이 8월에는 4.5% 올라가서 돈 뿌려서 좀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지표를 보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소매 판매도 8월에 4.6%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이게 작년을 생각하면 올해는 좀 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매 판매, 소비가 좋아지는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물론 4월에 18.4%가 올라갔다. 그리고 5월에 12.7%가 올라갔다. 소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안 올랐거든요. 시장의 기대치는 18.4%일 때 20%가 넘었고요. 12.7%일 때 13%가 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상하이 봉쇄가 되고 나서 소비가 엄청 줄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보복 소비가 더 일어났어야 되는데 안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소매 판매가 예전만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수출은 회복된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7월에 마이너스 14.5%가 8월에 마이너스 8.8%까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절실합니다. 한국의 투자, 미국의 투자, 또 세계 여러 나라의 투자가 절실한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투자가 확 줄어든 데다가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 내에 공장들 철수한 데 이어서 말입니다. 자본까지 지금 철수하는 분위기거든요. 중국 탈출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중국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돈을 지금 거의 말입니다. 300조 400조 갖다 쏟아 부었는데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꼬꾸라지면 중국은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속도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다. 지금 성장률도 말입니다. 투자은행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다 내리고 있습니다. 4%대로 내리고 있어요. 시티은행도 4.7%까지 내렸고요.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요 4.5%까지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4.6%까지 내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이 3년 연속 말입니다. 3년 연속 5% 미만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마오쩌둥 집권 이후에 최악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2022년에 3.0% 성장하고요. 올해가 만약에 4.8% 성장을 한다면 5% 미만이거든요. 지금 5% 미만으로 성장하면 2024년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게 세계적인 전망이고 추세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거 쉽지 않겠구나.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많이 꼬꾸라진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금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하든 넘어야 되니까 그 넘는 방법이 한국이 투자하기 시작하면 이게 마중물이 될 수 있거든요. 마중물. 마중물이 될 수 있으니까 중국에 한국이 투자했어. 물론 그 반대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제재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뭐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다급하다. 한국이 투자하기를 바란다.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사정 다급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는 어렵게 지금 경제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틀린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동 하나의 자체에서도요.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걸 볼 때마다 솔직히 말입니다. 저는 두려움 같은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저는 당연히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국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풀었으나 경기 침체는 계속 간다 하는 게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줄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다른 직접 투자 시장에 대한 것도 줄이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상황은요 오히려 더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투자를 할라 치면요. 합작은 하지 마세요. 합작의 어떤 조건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은 합작을 통해서 사실상 서양의 기술 또 한국의 기술을 다 탈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합작으로 하는 투자는 안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말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만약에 조만간 방한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중국이 우리에 대한 어떤 사드 보복 이후로 경계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경계의 목소리가 줄어들고요. 보복보다는 뭔가 그쪽에서 중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이 방한을 했을 때 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주가는 엄청 달라지겠죠. 아마도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겁니다. 이게 뭐 시진핑, 중공, 사회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보복하는 국가 이렇게 아주 나쁜 이미지를 뭐 조금씩 개선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또 대중 이게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아마 지금 반일 불매 운동이 굉장히 커지면서 뭐 애국 소비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비가 늘어나면 우리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